안녕하세요, 서한바보입니다. 지금 여기 고속도로에서 인사드립니다. 원래 오늘 쉬는 날인데 대구에 얼라이브 바버샵 요다기리 원장님께서 유튜브에 출연해달라고 연락이 오셔서 대구 가는 길이거든요. 오랜만에 다른 채널에 초청받아서 가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가서 찍고 인사 나누고 팟캐스트 촬영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간간히 이제 올리셨던 거 보긴 했는데 요즘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하시거든요. 열정도 되게 많으시고 라이브로 이제 뭐 커트 하시는 것도 하시면서 본인의 철학이랑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원장님이신데 배울 점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기술의 여부를 떠나서 스타일의 여부를 떠나서 그냥 같은 업종을 갖고 있는 분으로서 얘기를 나누면 저한테도 많은 도움과 영감을 얻지 않을까 싶어서 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직 있어요. 출연해 주셨던 분들도 면접 보고 했는데 뭐 다 좋으시죠. 애티튜드도 좋고 열정도 있으시고 다 좋은데 이제 그분들 뿐만 아니라 이제 면접자들을 보면 진짜 8, 90%는 제 유튜브로 얘기를 하세요. 너무 좋죠. 너무 감사하고 면접 중이니까 더 예쁘게 말씀을 많이 하셨던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모든 사회 구조가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또 저희는 감정을 소모하는 일인데 거기다가 기술까지 배우러 오셨으니까 휴식 시간이 주어져도 바쁠 때는 나와서 그 일을 해야 되고 밥도 급하게 먹을 수도 있고 그런 현실적인 측면을 계속 맞이하다 보면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점점 이제 그 집단에 속해서 적응되고 점점 긴장감도 풀어지고 초심을 잃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없어지면 이제 점점 이제 불만이 생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사실은 카메라 앞이니까 항상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이게 현장에서 일할 때는 모든 인턴들한테 매 순간 조언 아닌 감동만 줄 수는 없거든요. 저도 때로는 예민해질 때도 있고 뭐 인턴이 조금 느리게 한다던가 답답하게 행동을 하면 저도 모르게 인상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좀 놀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쌓이다 보면 퇴사를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바버샵뿐만이 아니라 인턴들이 속해 있는 미용실에서도 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인턴을 채용할 때 면접자들이 계속 끊임없이 많이 지원해 주시는 거에 감사하기는 한데 조금은 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고 더 깊게 너무 좋고 예쁜 모습만 보지 말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다들 각오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데 환상과 이런 게 엄청 크게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왔을 때 조금만 힘들고 뭐 그렇게 되면 금방 좌절하는 것 같고 그게 현명할 수도 있는데 일을 하다가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바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랑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어서 들어보고 존중한다 싶으면 그만두게끔 퇴사 처리를 해주는데 억지스럽고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거면 저는 사실 그냥 몇 번 더 단호하게 얘기하거든요. 모든 거에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 직업이 좋아서 선택은 했겠지만 분명히 힘든 과정과 인내를 겪어야만 그게 내 거가 되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진짜 무슨 인스타에 나오는 1분짜리 자기계발 얘기 같은 거 듣고 좋아야만 뭐 길게 끊임없이 할 수 있습니다. 뭐 사실은 좋아서 시작해도 힘든 게 이쪽 일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서 시작했지만 남이 더 좋게끔 만들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좌절감도 많이 느끼고 진짜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지고 눈물도 글썽이는 일들도 있어요. 다 진짜 겪어야 됩니다. 그냥 그런 거에 풀에 꺾여서 그만두겠습니다 이러면 타일을 때는 타일이겠지만 내가 아직도 사람 보는 눈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조금 더 신중하고 진지하게 이 직업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샵마다 시스템이 달라요. 출근하면 우리는 머리를 예쁘게 하고 있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이 예쁘게 하는 포마드를 개개인이 사게끔 하는 곳도 있어요. 저희는 선생님들이 이제 달마다 그 제품 비용을 내서 그냥 인턴들을 다 쓰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턴들은 스타일링 연습할 때도 막 그냥 편하게 막 쓰죠. 비싸니까 이거 사이드 파트 포마드 스타일링 연습할 때는 이거 쓰지 말고 바세린 발라 막 이럴 순 없잖아요. 사실 그 제품도 써봐야 아는 거고. 도구 같은 경우는 과목별로 저희가 커리큘럼이 처음에 이제 수습 기간 끝나면 면도 배우고 그러면 면도기 사, 그 다음에 파마 배우면 파마에 쓰는 빗 사, 그 다음 염색 배우면 염색에 맞는 염색약이랑 도구 사서 연습해. 가발을 계속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틈틈이 클리퍼랑 가위 이런 거 계속 사가지고 자기 도구건 자기 손에 계속 익숙해질 때까지 만져서 써야 되니까 핀셋도 사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계속 틈틈이 사죠. 저희가
팁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 팁 통장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 돈은 너네가 필요한 도구 살 때 써라 라고 항상 얘기하죠. 그러면 항상 말을 안 듣죠. 저는 살 만큼 샀고 진짜 한 4,500 되지 않을까요? 도구만? 짤은 본인만 알 거예요.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제 이름 걸고 얘기하는 건데 커트가 잘 돼 있잖아요. 그럼 다운펌도 잘 돼요. 지속력도 오래 가고. 근데 커트가 울퉁불퉁하고 무겁고 어디는 가볍고 두상 파악이 안 돼 있으면 다운펌 했을 때 쉐입은 만들 수 있는데 이 자라날 때 다 드러나요. 그리고 원래는 다운펌 약이 아니라 매직 스트레이트 약이거든요. 매직할 때 그 스트레이트 약인데 이거를 우리나라가 진짜 기가 막히게 여기다가 적용을 시킨 게 다운펌이에요. 다운펌 약이라는 거는 만든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모든 사람들이 보편화가 됐으니까 다운펌 약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지. 매직 스트레이트 약이에요. 그럼 매직 스트레이트 약은 이 꼬불거리는 머리를 약을 먹여가지고 연화를 봐가지고 머리카락을 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맨살에다가 붙이는 거잖아요. 이거를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약액을 도포해야지만 두피나 모발에 데미지가 안 가지. 이거를 그냥 무작정 발라버리면 분명히 이거 데미지가 가요. 어느 한 부분이 탈모가 온다던가 아니면 계속 반복적인 자극으로 인해서 모근이 상처를 받는다던가 아니면 머리카락이 과한 열로 인해 자글자글하게 탄다던가. 이거 진짜 꼭 명심해야 돼요. 할 만큼 다 했죠. 이제 남자들 머리 할 거 다 했잖아요. 남은 게 반삭이랑 색깔인데 엄청 지저분하게 긴 머리였잖아요, 유튜브 초반에. 그러다가 잘생겼냐 게임에서 못생긴 걸로 해가지고 벌칙으로 밀었는데 염색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멋있었거든요. 잘 어울렸고 그냥 단순하게 그건 것 같아요. 이제 짧은 머리를 컬러로 해서 재미있는 요소를 더해서 사람들한테 자극을 줬고 그 유튜브랑도 잘 어울렸고 그 색깔이. 원래 바버샵이 한창 유행일 때 아이비리그 컷 때문에 버즈컷이 묻히긴 했는데 그때 버즈컷이라는 게 사실 살짝 돌기는 돌았었어요. 완전 반상머리. 근데 헤아에서도 원래 버즈컷이라는 메뉴가 있었거든요. 초창기 때부터. 버즈라는 말이 영어로 얘기하면 벌이 윙윙 날아다닌다는 표현을 버즈라고 얘기한대요. 클리퍼로 미는 그 소리를 이제 버즈컷, 거기서 유래됐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추성훈이 엄청 길고 덥수룩한 데에서 시원하게 민 것도 포인트였고, 그리고 그거를 색깔을 예쁘게 입힌 것도 포인트였고, 그거 아마 실버로 입히려고 했는데 그 일본 헤어 디자이너가 보색 작업하다가 보라색 빛이 더 껴가지고 그 색깔이 오묘하게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날도 더워지고 추성훈도 떴겠다. 스타일도 사실 다 돌았잖아요. 기장별로 안 돈 거 없을걸요? 스킨헤드 빼고. 그래서 아마 염색이랑 같이 할 것 같아요. 버즈컷 하시는 분들은. 버즈컷 할 때 무조건 혼자 밀지 말고 같은 버즈컷이어도 옆에를 더 짧게 해서 위에를 살려서 두상이랑 형태를 모양이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1mm, 2mm 차이가 커요. 버즈컷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버즈컷해서 색깔 입히는 거 예쁜 거 같아요. 재밌잖아. 항상 말씀드리는 거고 뭐 영상 끝자락에도 올리기도 하고 제 인스타에도 고정으로 올라가 있는데 모델을 상시 구하고 있긴 하거든요. 제가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영상이 예쁘고 잘 나와야 되는 거는 제 몫인데 스타일의 차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관심 있게 봐주시고 연락 주시는 건 좋은데 서로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 지원해 주시면은 제가 다 체크하거든요. 직접 제가 다 봐요. 일단 연락 주세요. 그 어떤 식으로 풀어낼지는 맞추면 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대구 덥네요 진짜. 아까 몇 시에 왔죠? 2시에 와서 촬영 준비하고 3시쯤에 촬영 시작하고 얼라이브 바버샵에서 노다길이 원장님이랑 촬영하고 딱 1시간 반 찍었어요. 바로 다시 서울로 올라갑니다. 제가 이제 항상 인스타로만 뵀던 공간인데 그 원장님이 좋아하시는 느낌이 다 들어가 있어서 인테리어에 너무 재밌었어요. 이제 제가 일하는 공간이랑은 또 좀 다른 느낌이시니까 신선하고 재밌었고 이런 재밌는 요소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도 좀 배웠고, 서울로 올라오신다고 하니까 서울에선 또 어떤 인테리어로 어떤 가게를 오픈하셔서 멋있는 활동을 보여주실지
이어질지 기대가 되네요. 이제 저도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씬이지만 다른 사람하고 촬영을 했을 때 더 배울 점이 많았거든요. 항상 그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생각과 다른 생각을 얘기했을 때 오는 느끼는 점이 있고 진정성에서 오는 게 느껴져서 서울 올라오시면 정말 크게 되실 원장님이신 것 같아요. 야망도 좀 느껴지시고 내면에 갈증도 있으시고 그게 밑거름이 돼서 정말 서울 오셔서 대성하실 것 같은 원장님이시라는 걸 오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2년 전인가 GQ 잡지에서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20년 후의 나의 모습이라 그랬나? 근데 제가 본의 아니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냥 마음속에만 있었는데 막연하게 가보지도 않은 하와이에서 아침 7시부터 오후 2시까지만 일하고 하와이에 사는 아저씨들 머리 해주고 오후 2시부터 버드와이저 먹으면서 서핑하면서 하루를 마감하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잡지에 실렸어요. 잡지에 실려가지고 제가 그거를 제 자리에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고객님들이 오셔서 잡지를 펼쳐보다가 제가 인터뷰한 내용이 있으니까 눈여겨보셨을 거 아니에요. 대화거리가 된 거예요. 하와이에 집이 있으신 분들이 오면 연락해라 뭐 이럴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사실은 더 깊어졌어요. 그렇게 돼야겠다라는 게. 이제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거를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실현이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하고 움직이면. 20년 후에 하와이에서 일한다는 거는 모든 걸 내려놓고 일한다는 게 아니라 이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 해보고 그냥 정말 이 직업으로 갖고 있는 약간 끝판왕? 이런 거지 않을까? She was asking me how as I twirled around I said Christmas brought me you.